레알은 축구를 못해요. 그리고 또 레알은 축구를 더럽게 못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몇 년째 축구를 더럽게 못해요. 레알 마드리드와 지로나의 간략 리뷰 시작합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밀리탕, 벨링엄이 드디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아르벨로아와 불화가 터진 라센시오도 선발로 나섰습니다. 전반 5분 카마빙가가 은바페에게 좋은 롱패스를 뿌려줍니다. 터치가 아쉬웠던 은바페입니다. 전반 9분 벨링엄이 적극적인 압박으로 공을 뺏어왔습니다. 곧바로 비니시우스에게 패스가 나갔으면 좋았지만 타이밍이 꼬였습니다. 그래도 공이 브라임 디아스에게 이어지며 공격권이 유지됩니다. 브라임이 벨링엄과 은바페를 향해 낮은 크로스를 시도했습니다. 은바페가 슈팅으로 이었지만 각도가 좋지 못했고 수비에게 걸립니다. 전반 10분 브라임 디아스가 지로나의 수비를 잘 헤집었고 은바페에게 찍어서 올려줍니다. 은바페가 발리슛을 시도했지만 빗나갑니다. 전반 13분 지로나도 반격합니다. 아제딘 우나이가 박스 안에서 슈팅하지만 루닌이 좋은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전반 18분 비니시우스가 왼쪽 측면에서 지로나 수비를 흔듭니다. 카마빙가와 원투 이후 슈팅으로 이었지만 가사니가 정면이었습니다. 전반 21분 의문입니다. 이딴 식으로 압박할 거면 왜 레알 마드리드는 전방 압박을 할까요? 양쪽 측면을 모두 유기할 거면 골키퍼를 향해 적극적으로 압박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왼쪽 측면을 보면 여기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대놓고 넓은 공간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브라임 디아스가 저기에 있고 카마빙가 이놈은 전진에 있을까요? 물론 지로나 선수들이 일부러 구조로 바꾸긴 했습니다. 근데 카마빙가 이 미친놈이 눈앞에 보이는 선수만 졸졸 쫓아가니까 브라임이 엥? 하고 지가 뛰어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키가 존만한 브라임이 저 위치로 롱킥이 나온다면 공중볼 경쟁을 하게 생겼습니다. 가사니가의 선택은 넓은 공간이 있는 왼쪽 측면이었고 이어지는 순간 공격, 수비 모두 1대1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상 브라임이 알레한드로 프란시스를 막기 위해 붙을 수밖에 없었고 공격, 수비 1대1 상황이 아닌 지로나 공격 5, 레알 수비 4의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카르발과 밀리탕 사이의 예체베리, 반대 측면의 우나이까지 저들이 너무 자유롭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발베르드도 이 대도 않는 압박에 참여했다가 우나이 쪽 커버는 느린 상황입니다. 그냥 모든 약점을 다 노출하는 이 병신 같은 압박 구조는 이제는 나아질 거란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냥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대도 않는 전방 압박을 계속 시도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압박 라인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되는 걸 계속 쳐하려고 하는지 아르벨로아 감독 머리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맨시티 전에는 아니랬는데 왜 지로나나 마요르카 전에는 이런 대도 않는 압박을 시도하면서 경기를 망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로나나 마요르카를 생각하면 가둬놓고 패면 3대0, 가패 3을 하려고 하고 선수 체급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건 알지만 라리가 일부 팀들이 진짜 바보도 아니고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잘해야지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개똥 같은 압박 시퀀스에 너무 화가 나서 흥분했습니다. 암튼 이어서 지로나의 공격은 다행히 우나이가 넘어지면서 날아갔습니다. 카르바알이 곧바로 비니시우스에게 넘겨줍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던 지로나에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비니시우스가 뒤에서 직선적으로 뛰어오는 브라임에게 이었지만 지로나 알레한드로 프란시스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측면으로 밀려난 브라임이 박스 안으로 세도한 벨링엄에게 크로스를 시도합니다. 벨링엄 발끝에 걸리긴 했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전반 23분 지로나의 공격 찬스 대놓고 중앙이 열려 있습니다. 선발 라인업부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 브라임 디아스를 왼쪽 미드필더로까지 기용했을까? 어차피 4-4-2를 쓸 거고 피타르치를 아끼고 싶었으면 차라리 진짜 마누엘 앙헬이라도 쓰던지 아니면 귓러를 쓰다가 교체로 바꾸던지 해야지. 애초에 공격 자원인 브라임이 미드필더로 뛸 수 있다고 하지만 당연히 저런 장면에서 문제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어졌고 브라임이 급하게 뛰어갑니다. 애초에 저 위치에 선수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르마가 뒤로 빼주고 아르나우 마르티네즈의 위협적인 슈팅이 나옵니다. 비니시우스 이 10년 진짜 수비 적극성 죽이고 싶습니다. 아니 반응이 느린 것도 오케이지만 그럼 따라가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지. 정말 욕을 안 하려고 욕하지 말자고 생각했는데 지금 팀 꼬라지가 너무 개같습니다. 루닌도 화를 냅니다. 전반 27분 밀리탕을 통한 기가 막힌 전환 패스가 나옵니다. 진짜 킥감이 좋고 어쩔 때는 트렌트보다 좋은 퀄리티의 킥을 보여줍니다. 카르바알이 공을 받고 비어있는 발베르데에게 이어줍니다. 발베르데가 슈팅으로 이었지만 가사니가에게 막힙니다. 전반 34분 은바페가 옐로카드 받는 장면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물론 옐로카드를 받은 건 아마 이후 행동에서 넘어진 알레한드로에게 공을 차면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제가 심판을 욕할 때 또 나올 장면이니 이 장면을 기억해 주십시오. 전반 36분 라센시오가 직접 몰고 들어갑니다. 브라임과 좋은 원투 패스로 득점 찬스까지 이어집니다. 라센시오가 슈팅했지만 크게 벗어납니다. 전반 41분 비니시우스가 중앙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반대에 있는 카르바알에게 전환합니다.
카르발이 크로스로 올렸고 은바페가 헤더로 중앙으로 이어줍니다. 비니시우스가 헤더했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비니시우스 입장에서 어려운 헤더이긴 했습니다. 후반 46분 레알 마드리드의 압박이 통했습니다. 비니시우스가 공을 뺏어내고 은바페에게 패스했습니다. 은바페가 슈팅 동작으로 바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브라임에게 빼줍니다. 브라임은 당연히 벨링엄에게 패스할 거라 생각했는데 은바페에게 패스합니다. 이제야 벨링엄에게 패스가 옵니다. 슈팅을 했지만 정면입니다. 너무 아쉬운 장면임과 동시에 은바페와 브라임에게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왜 은바페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브라임은 왜 다시 은바페에게 패스했는지 아쉬웠던 장면이었습니다. 후반 50분 브라임이 중앙에 있는 발베르데에게 내줬고 발베르데의 시원한 중거리 슛이 지로나의 골문에 장렬했습니다. 맛있는 골이었습니다. 후반 53분 발베르데가 발사하고 벨링엄이 찔러줍니다. 박스한 은바페에게 낮은 크로스를 시도했지만 은바페의 발에 걸리지 않습니다. 후반 55분 벨링엄이 압박 속에서 벗어나 비니시우스에게 기가 막힌 패스를 이어줍니다. 완벽한 역습 찬스에서 이 미친놈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곤 자연스럽게 밀리탕에게 공을 유기합니다. 밀리탕의 슈팅은 당연히 수비 블로킹에 막힙니다. 벨링엄이 어느새 공격으로 들어와 공을 뺏어냅니다. 우측 측면에서 흔들면서 지로나 수비를 눌러주고 뒤에 있는 비니시우스에게 패스합니다. 비니시우스의 왼발 슈팅이 이어졌지만 가사니가가 막아냅니다. 후반 61분 지로나의 공격, 아르나우 마르티네스가 토마르마에게 내줍니다. 그리고 토마르마가 너무나도 자유롭게 전진해서 슈팅까지 때려 득점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브라임 디아스를 미드필더로 쓰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애초에 공격 자원을 미드필더에 박아서 수비적인 모습을 기대한다? 이거 자체가 쓰레기 같은 생각입니다. 브라임도 안 붙었고 카마빈가도 멀뚱이다가 브라임이 안 붙으니까 자기가 급하게 가는데 이미 늦어서 르마의 슈팅이 자유롭게 나왔습니다. 루닌이랑 밀리탕이 화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말해왔지만 수비를 진짜 수비에게만 유기하는 게 지금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심지어 추아메니까지 없다? 이건 사실상 수비할 생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벨링엄이 있기에 계속 움직여주면서 똥을 막아왔던 겁니다. 더 말하기도 맨날 똑같아서 지칩니다. 후반 63분 벨링엄이 빠지고 귓러가 들어갑니다. 밀리탕도 나가고 하이선이 들어갔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하고 폼을 올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미넨전도 생각해 교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레알 마드리드는 그냥 못해서 중요한 장면도 못 만들고 후반 78분 프란 가르시아가 나가고 맨디가 들어옵니다. 카마빈가도 나가고 추아메니가 들어왔습니다. 후반 83분 브라임이 나가고 곤살로 가르시아가 들어옵니다. 후반 85분 발베르데가 은바페에게 좋은 패스를 찔러줬고 은바페가 한 명을 제치고 슈팅까지 이었지만 왼발에 걸리기도 했고 가사니가 정면이었습니다. 자, 이제 심판을 욕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 점 은바페가 파울이 불리고 카드를 받았던 장면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후반 87분 은바페의 얼굴을 대놓고 팔꿈치로 찍었는데 파울이 안 불렸습니다. 카드도 없었습니다. 진짜 이게 왜 파울이 아닌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뒷발에 걸린 것도 있고 얼굴에 백스핀 엘보우를 갈기는데 어떻게 이게 파울이 아닙니까? 오케이, 파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전반 은바페의 장면은 파울입니까? 심지어 그건 헐리우드였는데 말이죠. 진짜 라리가 심판들 일관성이 1도 없습니다. 물론 레알 마드리드가 판정 이득을 볼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추아메니 핸드볼 같은 게 있었죠. 그런데 라리가 심판놈들이 진짜 눈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보이는 건 불어야 하지 않습니까? 대놓고 팔꿈치에 맞았는데 이걸 안 불면 도대체 뭐가 파울일까요? 라리가 심판 새끼들은 진짜 하나같이 병신들만 모아놨습니다. 씨바 표정도 계열받습니다. 그리고 귀 가리키는 거 보면 VAR도 파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카메라 보고 있는 새끼들도 사람 새끼들입니까? 은바페가 피 흘리는 사진을 보면 어떻게 이게 파울이 아닌지 심판들이 사람 새끼들이 맞는지 싶습니다. 경기력도 역겨웠고 심판도 역겨웠습니다. This is 라리가입니다. 카마빈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카마빈가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애초에 브라임 디아스를 미드필더로 구성해서 왼쪽 수비 보호를 카마빈가 브라임으로 하려고 했던 아르벨로의 명석한 머리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될 거라 생각했는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니시우스 워스트입니다. 쌍놈이 진짜 못했습니다. 욕밖에 안 나오는 경기였습니다. 공격진에 대한 실망감이 매우 크고 수비를 진짜 수비에게만 유기하는 카마빈가와 브라임에게 욕이 나오는 경기였습니다. 이 와중에 라리가 심판 새끼들도 지랄을 하고 욕을 안 하고 싶은데 최근 욕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지로나전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역겨웠던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력, 역겨웠던 심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은단장, 은거북, 5점, 심판 억가당한 거, 피가 난 거 불쌍하긴 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이번 경기 못했습니다. 오사마 비니시우스, 테러리스트입니다. 오늘 경기도 개같이 못했습니다. 애초에 혼자 플레이하는 게 상수인 선수지만 최근 그냥 꼬라박는 게 역겹고 슈팅도 잠시 좋아졌다가 요새 버러지 그 자체입니다.
모로코 왕자님 5점. 공격에서 활발한 거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왼쪽 미드필더로 나왔으면 수비에서도 보여줬어야 했습니다. 수비 오늘 구멍이었습니다. 심지어 카마빈가랑 같이 있으니 더 구멍이었습니다. 치통빈가 5점. 브라임과 같은 이유입니다. 수비적인 능력이 너무 부족하고 적극성도 없습니다. 매각해야 합니다. 벨준식 6점. 사실상 본체입니다. 잘했습니다. 공수 밸런스가 이렇게 좋은 선수는 없습니다. 폼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발베르데 7점. 득점도 했고 벨링엄과 함께 잘했습니다. 그냥 벨링엄과 발베르데는 미드필더 두 자리 맞고 시작해야 합니다. 개그맨 6점. 생각 이상으로 무난하게 해줬습니다. 진짜 무난했습니다. 슬슬 개그맨 칭호는 떼고 축구선수로 승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센시오 6점. 무난했습니다. 오늘 수비진 욕할 거 없습니다. 진짜 최전방 자원들의 수비유기, 카마빈가와 브라임의 수비유기로 빡센 상황 속 1실점이면 잘 막았습니다. 밀리탕탕이 6점. 잘했습니다. 키 퀄리티 보여주고 벨링엄과 마찬가지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넨전 나오길 기대합니다. 조짱 6점. 확실히 신체 능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눈에 너무 보이니 가슴이 아프긴 합니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루닌 6점. 수비를 유기한 선수들에게 빡칠만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교체 선수들 평가 불가. 할 말이 없습니다.